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아예 신규 등록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 15년 뒤인 2035년부터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환경을 지키는 거야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문제는 15년 뒤에 전기 수소차 인프라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겠죠. 7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저질환을 앓던 80대가 사망하며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소모임도 금지됩니다.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원구 서비스공단 문제에 대해 노원구의회 정의당이 노사 상생을 주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려던 70대 노인을 은행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도와 피해를 막았습니다. 서울시회와 각 자치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마다 코로나 예방과 지역 현안 해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9일 0시 기준 새로 확인된 전국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최근 국내 집단 감염 사례와 함께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이 2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최근 2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94명이 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8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1,393명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정규 예배 외에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주로 교회 모임에서 전파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엔 수도권 개척교회 부흥회와 성경연구회 목회자 모임에 이어 6월에는 수련회와 성가대 활동을 한 서울 왕성교회와 주영광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 예배 중에도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며 큰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종사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 교회 운영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이 소모임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어제 경기도 고양의 원당 성당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소모임 금지 조치는 더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원구 서비스공단 사태. 노조와 공단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노원구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은 구청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원서비스공단 노조. 지난달 24일 파업 선언 후 3주가 흘렀지만 노조와 공단의 간극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노조 측 간부는 이야기합니다. 노조는 인접자치구 사례를 예로 들며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단, 여기 옆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이런 데들은 다 65세까지 돼 있어요.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가. 근데 여기만 유독 60세를 고집하고 있는 거고. 노조 측 요구에 공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일반직 공무원 준비를 해온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 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은 지난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양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향해 서비스 공단 임원 급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지만 부기 계약직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노사 상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된다. 노동권은 보장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좀 토론회라든지 공론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의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공단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원 서비스 공단 파업 사태는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열렸습니다. 조영훈 의장은 다시 한번 신임을 얻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은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장 연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기권하면서 내홍을 겪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에는 전반기에 이어 조영훈 의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재적 의원인 9명이 모두 출석, 투표에 참여해 6표를 얻었습니다. 일 잘하는 의장, 책임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회, 신뢰를 받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5명 대 4명으로 통상 소수당 몫이던 부의장은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부의장으로서 동료원 한 분 한 분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장의 전 후반기 연임 등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반발 표시로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 운영위원장에는 통합당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이승용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하나의 기준은 주민의 의지와 함께 부합하고 주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권한을 갖는 행정보건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통합당의 박영한, 길기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사실상 어떤 그런 과도기적이었던 그런 의회 운영이었다 하면은 후반기는 국민이 필요한 사업에 의회가 협조를 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의회가 걸러내는 조선의 마음으로 후반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가 정말로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도 전반기를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 후반기를 통틀어 의원 9명이 모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제8대 강동구의회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직을 배분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8대 강동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의장엔 2선의 더불어민주당 황주영 의원이, 부의장엔 3선의 미래통합당 제갑섭 의원이 선출돼 강동구 의회의 후반기를 이끌게 됐습니다. 운영위와 행정복지위, 건설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후반기에서도 여당 중심의 의회 운영이 예상됩니다. 신임 황주영 의장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 강동구청이 추진 중인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5만에 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쭉 있으니까 의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다리, 가교 역할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래통합당 소속 제갑섭 부의장은 고덕동과 명일동으로 대표되는 강동구 동부권과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의 강동구 서남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균형 발전을 필두로 한 의회 운영을 구상하는 모습입니다. 고덕, 명일 이쪽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천호, 성내 쪽은 너무 이렇게 낙후된 이런 도심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후반기 강동구 의회 개원과 함께 열린 제275회 임시회는 이달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마포구 출신 삼선의 김기덕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김기덕 의원. 먼저 부의장 직분을 허락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저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작한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그린 뉴딜이라는 의제를 선도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만 시민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시켜 민생 회복에 앞장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110명 의원님들과 함께 멋있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는 물론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일환으로 열린 부의장실과 현장 부의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열린 부의장실, 현장 부의장실로 항시 공유하는 우리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포구 출신인 만큼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산 자동차학원 부지 공원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성산역과 덕은역이 포함된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광진구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첫날인 이달 7일에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진구청 대강당,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7가지, 공유주방 발굴과 1인 커뮤니티 지원, 취약계층 주택 물색과 사회 부적응자 도움의 손길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집단, 지성, 단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의제들을 새롭게 만들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낯선 공간으로 인해 머뭇거리던 주민들은 차츰 생각을 쏟아냅니다. 독거노인 전용 공유 주방을 기획하고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성 노숙자를 위한 주택 알선 등 기존 복지 정책이 보완할 점을 제시합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이 여성 노숙인이죠. 그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성인들, 아이도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이 사람들이 공공임대 아파트로 2년, 3년 있다가 연계를 하는 이런 널따란 도화지에 포스트잇이 쌓이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잇따르고 혼자 생각하던 것을 나누고 수정하면서 생각은 더욱 발전합니다. 마침내 최종 발표 시간, 각 조의 의견들이 다른 조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그분들이 모였을 때 글을 제어보면 마주라고 해서 즐거움을 해서 그 시간이 즐거움의 자리가 돼서 발표 이후엔 투표를 거칩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안은 각 의제별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실제 정책에 반영합니다. 한편 이번 공론장은 이달 10일까지 문화와 예술, 교육과 청년 등 각 분야에 대한 의제 발굴도 이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며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적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하려던 70대 노인이 은행 직원들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당시 응대를 맡았던 직원 김아린 씨는 초조해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해지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벌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뭐 모임돈이라는 뭐 이상한 뭐 애매한 말씀들을 하시고 평소와는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거기서 조금 의심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정두진 직원도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직접 어르신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니 발신인은 알 수 없는 국제전화 몇 통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해 국제전화 요금 미납으로 금감원에 신고됐다며 거액을 인출하도록 시킨 겁니다. 요금 체납이라든지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전화로 이제 고지를 하지 않고 우편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100%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보이스피싱이다 확신을 하시고. 어르신이 해지하려던 적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약 1억 5천만 원. 직원들의 관심과 발빠른 대처가 없었더라면 이 돈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 손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불신을 갖지 마시고 그 직원들이 침착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믿어주시면서 응대를 해주시면은 그 고객님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80년 된 충정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 아파트. 금이 간 외벽과 깨진 유리창은 80년의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80년 된 건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모습. 특히 건물 지하엔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증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가 이렇게 역할 못하는 게 누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하가 우리 가득 차고 이게 기가 넘치고요. 풍년새가 많아요. 1930년대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 땅속 하수관 위치를 찾기 어려워 공사도 쉽지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은 이 임시 배관을 바깥으로 연결해 이 외부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건물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시급한 C등급을 받은 것. 하지만 해당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묵혀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50세대가 거주하는 충정 아파트는 공동주택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 주체라든지 또 장충금이라든지 또 뭐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반이 안 잡혀 있는 건물이거든요. 서울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니 사유 건물을 이렇게 보존 건물이라고 지정을 하기보다 고인들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이 추진되고 있는 충정 아파트. 수십 년째 건물을 지키고 살아온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동네 곳곳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 누가 설치했는지 또 어디서 관리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마포구가 전수조사를 통해 의류 수거함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됐던 의류 수거함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관리 주체가 다른 두 개의 의류 수거함이 철사로 묶였습니다. 함은 찌그러져 있고 표면에는 불법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곳은 거의 흉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의류 수거함 옆에 불법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는 물론 미간까지 해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거 없어야 돼. 아이 지저분해가지고. 단속이 심해야 되는데 너무 골목이 지저분. 마포구가 400개의 의류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존 함을 철거하고 새롭게 대체한 겁니다. 신규로 설치된 함은 마포구에 휘장을 넣어 큼지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을 통일한 건 기본, 표면은 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특수 페인팅을 했고 내장형 kit박스도 갖췄습니다. 그렇죠. 뭐 쓰레기도 있고 막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니까. 일단은 바뀌니까 좋다. 좋지요. 깨끗하고. 의류 수거함의 관리 체계를 만든 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가 지난 4월 관리자를 공개 모집했고 세 곳의 단체를 선정해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새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에는 관리 번호를 비롯해 관리 단체와 관리자의 전화번호가 적혔습니다. 지정된 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 옷을 수거해야 하며 의류수거함 주변 관리도 맡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그런 특별히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단체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서 조금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편 마포구는 소유주가 파악되지 않은 오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류수거함을 구가 정비한 만큼 향후 운영 단체에도 일부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송파구가 CCTV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스마트 선별 관제는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과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송파경찰서와 협력해 추진한 것으로 지역 내 우범지역 50곳에 우선 도입됐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 사각지대를 줄여 위급 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한 구로구가 동참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의 고용보험료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한 기업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6개월분을 전액 보조하고 고용보험 가입업체는 고용유지 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분 지원합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꺼리는 혐오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쓰레기량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고 5년 뒤부터는 인천 매립지 반입도 종료됩니다. 결국 자기 동네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쓰레기 줄이려는 노력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혹시 노력 없이 소각장 반대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